여러분, 더마인드라는 책 아시나요? 저는 이 책을 정말 좋아해요. 1년 3개월 동안 15번을 읽었어요. 더마인드 책을 보면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상식적 성공 법칙, 웰싱킹, 부의 해답 이런 책들에서 나온 내용들이 더마인드에도 많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4권의 책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5가지가 꿈을 크게 가져라,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세워라, 매일 시각화를 하며 설레는 감정을 느껴라, 매일 목표 100번 쓰기를 100일 동안 해봐라, 매일 당당한 마음으로 긍정학원을 외쳐라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책들을 읽은 분들은 그대로 다 실천으로 옮겨보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누구는 삶이 변하고 누구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한 저는 이 책들을 다시 읽으면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더 있나 찾아보고 새로운 걸 실천하고 또다시 성장을 경험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너무 뻔한 말만 한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결과적으로 잘된 것만 이야기하는 성공파리들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절망을 하죠. 삶이 단번에 변하지 않는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럼에도 매일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해답을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04페이지에 자신의 능력은 10억만큼인데 100억을 원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럽다. 능력을 키우지 않고 욕망에 따라 100억 원을 원하면 매일 긍정학원을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 능력 안에서 긍정학원을 외쳐야 이루어진다. 자기 능력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 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어요. 우리의 능력이 월 300만 원만큼인데 우리 모두 100억 원을 원하는 거죠. 요즘 SNS 상에서 너무 기본이 되어버린 월 1천만 원 벌기, 한강뷰 아파트, 100억 자산가 이런 말들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마치 그것들을 해내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 SNS에 입문했을 때 그런 기분이 엄청 들었었어요. 월 1,000만 원 그 숫자 자체를 달성해야만 비로소 뭔가 해낸 것 같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남들은 쉽게 다 해내는 걸 나는 왜 못하나 자괴감도 들고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때 조급함도 심했고요. 월 1,000만 원을 바랄 당시 제 능력은 월 200만 원이 최대치였는데 5배나 더 큰 욕심을 부리니까 아무리 꿈꿔도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빠르게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월 1,000만 원에만 목숨 걸고 달리다가 중간에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들고 잠적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받을 돈까지도요. 그때 배웠던 점은 돈만을 위해서 달리는 건 정말 바보 같은 거구나. 내 인생의 목표를 돈의 액수로 잡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나는 뭐에 집중해야 하지? 단순히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은 다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결론이 났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버는 돈의 액수가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성격을 어떻게 바꿔보겠다, 인간관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보겠다, 내가 사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겠다 등등 어떤 걸 마음먹어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단순히 돈만 벌 줄 아는 사람보다는 더 큰 목표가 아닐까요? 이렇게 저는 고전이 답했다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제 능력의 크기를 먼저 인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제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고 근본적으로 그 그릇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벌 수 있는 돈은 얼마이고 정확히 어느 정도의 액수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항목별로 세세하게 계산해서 따져보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화가 자주 나는지 어떤 말에 예민한지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떤 상황에 자주 갈등이 생기는지 혹은 어떤 상황은 내가 참고 넘어갈 수 있는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미운지 어떤 사람들이 멋있게 보이는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삶을 따라가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인생에서 어떤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내 인생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나의 성장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된 많은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또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누구와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지 그 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아이는 몇 명인지 아이들과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 그런 것들도 하나씩 자세하게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반적인 과정이 모두 내 능력치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단순히 내 능력치가 버는 돈, 가진 돈에만 한정이 된다면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너무 적게 측정되는 거 아닐까요? 전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데요? 영상을 끝내기 전에 고전이 답했다 책 구절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105페이지에 자본주의 사회 사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얼마짜리인가 계산해보자.
그리고 답이 나오면 스스로 인정하라. 그럼 이제 욕망하기 전에 능력부터 크게 만들자. 나는 얼마짜리인지 솔직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 답을 인정해 보세요. 그런 다음 내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하면 되는지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찾아 나가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키운 다음에 욕망을 키워도 늦지 않으니까요. 누가 알겠어요. 능력을 먼저 키우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100억 자산이 따라올지도.